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말할 때 박정희라는 이름은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곁에 조용히 스쳐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현란. 한때 박정희의 약혼녀였고 동거인이었으며 사랑이자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 박정희라는 한 남자의 가장 인간적인 순간에 함께했던 이현란이라는 여성의 삶을 따라갑니다. 권력과 이념, 사랑과 배신, 전쟁과 망각 속에 휘말린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그리고 감정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25년 함경남도 원산, 번영하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이연란은 부유한 지역 유지의 딸이었습니다. 가족은 다수의 어선과 전답, 임야를 소유한 자산가였으며 그녀는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루시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당당하고 활달한 성격, 서구적인 외모와 높은 교육 수준은 그녀를 신여성이라 불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유산은 몰수되고 부친은 부르주아 반동으로 몰려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남한으로 홀로 내려온 그녀는 연고도 없이 서울에서 혈혈단신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7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율동 과목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여전히 삶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연란과 박정희의 첫 만남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경비사관학교 골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친구 박경원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들러리를 선 이연란은 눈에 띄는 미모와 당당한 태도로 박정희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정희는 동료 장교였던 이효 대위를 통해 이연란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이연란에게 박정희는 키도 작고 외모는 평범했지만 군인으로서 박력 있고 침착한 남자였습니다. 고향에서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내려온 그녀는 박정희의 다정함과 안정감에 점점 끌렸고 결국 1948년 6월 약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약혼은 공식적인 자리도 화려한 예식도 없이 명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몇 명이 모인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혼의 배경엔 그녀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에게는 이미 결혼한 아내 김호남과 딸 박재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는 이를 철저히 숨긴 채 이연란과 약혼하고 곧 용산 관사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연란은 방학 중 기숙사를 비워야 했고 돈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정희는 관사로 그녀를 불러들였고 처음엔 친구와 함께 하숙 형태로 들어간다는 형식이었지만 친구가 중도에 빠지면서 결국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연란에게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존댓말을 쓰며 대했고 그녀가 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관사에서는 술을 삼갔습니다. 이연란을 고향 구미에 데려가 가족들에게 인사도 시켰습니다. 그러나 구미의 낙후된 생활을 보고 놀란 이연란은 하룻밤만 머물고 돌아왔다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그 집을 기어 들어가서 기어 나오는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는 사실상 결혼을 전제로 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박정희는 본처 김호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김호남은 딸을 데리고 가출해 대구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혼은 쉽게 되지 않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김호남의 완강한 거부로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연란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박정희의 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일사연대 반란 사건이 터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박정희는 진압작전에 참모로 급파되었다가 남로당 활동 경력이 문제가 되어 체포됩니다.
그러나 이현란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박정희의 지인 이효대위가 그녀에게 찾아와 박정희가 출장 갔다며 돈을 쥐어주고 당분간 기다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현란은 결국 강문봉 대령 부인을 통해 박정희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이북에서 공산당이 실어 내려왔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니.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 이상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정희의 기혼 사실, 딸의 존재, 그리고 남로당 관련 혐의가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현란은 그제야 자신이 단순한 동거녀였음을 깨닫습니다. 이화여대는 금혼 규정에 따라 그녀를 중퇴 처리했습니다. 이현란은 1950년 2월 6일 술에 취해 잠든 박정희를 남겨두고 조용히 관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날 찾지 마세요. 찾는다면 나는 투신 자살할 것입니다. 그녀는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박정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울을 헤맸습니다. 관사에 홀로 남은 그는 문득문득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 시절의 사랑, 한 시절의 동거, 그리고 한 시절의 파국이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이후 이현란은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교사로 일하던 중 성실하고 따뜻한 남성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역사의 중심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반면 박정희는 6.25 전쟁 이후 군에 복귀해 전장을 누비며 군 경력을 이어갔고 훗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현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웅진 회고록에 따르면 술에 취해 내 방으로 기어들어와 울기도 하고 하소연하다가 말없이 밤길을 돌아가던 뒷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전쟁 중 대구 시내에서 스쳐 지나간 우연한 마주침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프차의 클렉선 소리에 돌아본 이현란은 군복을 입고 지프에서 내리려는 박정희를 발견하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마지막 인연의 끈마저 갈라놓았습니다. 이현란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그를 버린 여인으로 회자되었지만 실제로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것이라 느꼈을 것입니다. 나를 아내로 맞을 때 말했어야죠. 딸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니. 저는 남자를 몰랐는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회상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배신보다도 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일 자유기고가 강인옥과의 인터뷰에서 이현란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와는 인연이 아니었던 게지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12.6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 식사 중이었는데 체하지도 않았다고 웃으며 회고했을 정도입니다. 사랑했기에 깊이 상처 입었고 그만큼 마음속에서 철저히 지어낸 사람. 그녀는 역사의 무대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비극과 감정을 응축한 하나의 인물이었습니다. 이현란은 그 후 영등포의 한 요고에서 교폰을 잡으며 조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품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순진하며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주변인들은 회고했습니다. 1993년 그녀는 6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서 박정희의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 역시 생전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를 떠올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나간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생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났고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연라는 이름보다 더 강렬한 인상으로 역사의 이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성의 삶이 지극히 제약받던 시절,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교육을 받고 사랑했고 상처받았으며 끝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를 버린 여인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실은 사랑도 진심도 미래도 전부 걸었던 그 여인이 결국 지켜낸 것은 자존감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권력 곁에 스쳐간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시대의 심장 같은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